일상에서 환희를 느끼는 방법. 나와 해럴드 아보트는 이전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는 미주리주 웨브시티에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 나의 강연 사업의 매니저를 맡아왔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캔자스 시티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미주리주 벨턴에 있는 우리 농장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그 길에 나는 어떻게 걱정을 제거하고 있는가를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들은 이야기는 실로 감명적이었습니다. 나는 곧잘 걱정하곤 했어요. 그런데 1939년에 어느 봄날 거리를 걷다 어떤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나의 걱정을 단번에 깨끗이 씻어준 것이죠. 불과 10초 동안의 사건이었죠. 그 10초 동안에 나는 10년 동안 배운 것 이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2년 동안 나는 웨브시티에서 식료품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장사에 실패해서 그동안 적금했던 돈도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되어 갚는데 7년이나 걸렸습니다. 상점은 지난 토요일에 폐점해버렸고 캔자스 시티로 일자리를 찾으러 갈 여비조차 없어 은행으로 돈을 끌어가는 중이었지요. 나의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초라했으며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은 롤러스케이트용의 바퀴를 붙인 조그마한 나무 판자 위에 앉아서 양손에 쥐고 있는 나무 토막으로 땅을 짚으며 움직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자세히 보고 있을 때 그는 횡단에서 보도로 올라오기 위해 자기 몸을 간신히 끌어올리더니 판자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나와 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싱긋 웃으며 쾌활한 목소리로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날씨군요.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나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두 발이 있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의 자기 연민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가 없지만 저렇게 명랑하고 행복하게 자신을 잃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사지가 멀쩡한 내가 그럴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자 용기가 저절로 생겼습니다. 처음엔 은행에서 $100를 꿀 작정이었는데 $200를 빌릴 자신이 생겼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러 갈 예정이었지만 은행에 가서 직장을 구했으니 일하러 간다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은행에서 돈을 꿔주었으며 캔자스에서의 취직에도 성공했습니다. 신발이 없다고 풀이 죽거든 길에서 만난 다리가 없는 사람을 기억하라. 나는 이 구절을 욕실 거울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에디 리컨베이커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에게 3주일 동안이나 뗏목에 매달려 표류하고 있을 때 그가 배운 최대 교훈은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에서 배운 최대의 교훈은 신선한 물과 식료품만 충분하면 우리 삶에 아무런 부족함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인생에 있어 거의 90%의 일은 올바르고 나머지 10%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행복하길 바란다면 90%의 올바른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10%의 틀린 것을 무시하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걱정에 휩싸이고 위험에 걸리고자 한다면 마음을 10%의 틀린 것에 집중시키고 90%의 올바른 것을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진리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생각한다.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밖에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생각하는 경향은 최대의 비극입니다. 이것은 아마 역사상의 모든 전쟁이나 질병 이상으로 인간에게 불행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불평가로 늙어간 존 팔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칫 가정까지 엉망으로 파산할 뻔했습니다. 팔머는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군에서 제대하고 곧 장사를 시작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며 만사가 뜻대로 되어갔지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팔아야 할 부속품이나 재료를 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나는 상점을 닫아버리게 될지 모른다고 너무 걱정을 하다가 늘어빠진 불평가로 변해버렸습니다. 성격이 우울해지고 까다로워져서 통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잘못하면 가정마저 파괴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상점에서 일하고 있던 상위 군인 출신의 점원이 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혼자만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잠시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또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늘 투덜대고 있으니 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잘 보세요. 팔은 한쪽밖에 없고 얼굴은 총상으로 반쪽이 아닙니까? 그러나 난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투덜대고 불평만 하다가는 장사는 장사대로 망치고 당신 건강과 가정도 모두 파탄이 나고 말 것입니다. 몰락을 향해 질주하던 나는 이 말을 듣고 구출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나로 돌아가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나의 친구인 루실 브레이크는 한때 비극적인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기에게 부족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을 느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가 루시를 알게 된 것은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콜롬비아 대학의 신문학부에서 단편소설 작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9년 전 애리조나에 살고 있던 그녀는 실로 놀라운 충격을 받았는데 그녀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애리조나의 대학에서는 오르간을 배우고 마을에서는 연설 강좌를 지도했어요. 음악 감상반도 지도하고 있었죠. 또한 파티, 댄스, 심지어 야간 승마까지도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나는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심장이었습니다. 1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데 내가 곧 다시 일할 수 있다고 위로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간의 병상 생활, 재기불능으로 죽어갈지도 모른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절망감에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으며 기분이 격앙되어 반항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대로 치료는 받고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화가인 루돌프 씨는 이런 내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1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결코 그렇지 않소. 차분히 생각할 여유가 있으니 이런 기회에 자기를 다시 반성해 보면 어때요? 수개월 동안에 지금까지의 생활 이상으로 정신적 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을 것이요. 그때부터 나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영감에 대한 서적을 읽게 되었어요.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은 한 평론가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것만 표현할 수가 있다. 나는 실천할 수 없다면 생각만이라도 가져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즉, 환희나 행복, 건강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해야 할 사항 모두를 생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괴롭지 않은 일, 귀엽고 젊은 아가씨, 나의 시력과 청력,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 독서 시간, 맛있는 음식, 친절한 친구들,
내가 워낙 쾌활했고 위문객도 많아서 의사는 일정 시간에 한 사람씩만 문병 오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가 벌써 9년 전의 일이지만 나는 지금 충실하고 활달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병상 생활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리조나에서 보낼 수 있었던 가장 귀중하고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자신의 행복을 헤아려 보던 습관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가장 귀중한 나의 보배이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나의 죽음에 직면할 때까지 참다운 인생을 살 줄 몰랐던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친애하는 루실 블레이크, 당신은 200년 전에 사무엘 존슨 박사가 깨달은 교훈을 배웠던 것입니다. 존슨 박사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가장 좋은 일면을 보는 습관은 1년에 1000파운드의 소득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러한 말은 열렬한 낙천주의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20년간 불안과 누더기 그리고 기아에 허덕였으며 그 시대에 가장 탁월했던 문학가의 한 사람이자 복음을 통해 가장 유명했던 자담가였던 인물의 말입니다. 로건 피어셜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말은 짧지만 뜻깊습니다. 인생에는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에 넣는 일이며 둘째는 그것을 즐기는 일입니다. 인류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만 둘째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접시 닦는 일이라 할지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지 않은가요? 만일 알고 싶다면 버그일드 달에 나는 보기를 원한다 라는 책을 보세요. 그 책에는 불굴의 용기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 책은 50년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던 한 부인이 썼습니다. 나에게는 한쪽 눈밖에 없습니다. 그 한쪽 눈도 심한 흉터로 덮여 있어서 눈 가장자리의 작은 틈새를 통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책을 볼 때에도 책의 얼굴을 바짝 대고 될 수 있는 대로 왼쪽으로 기울이듯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들의 동정과 특별 취급받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녀는 돌차기 놀이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땅바닥에 엎드려 표적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놀았던 지역 구석구석을 완전히 외고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놀이에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녀는 집에서 책 읽는 법을 배웠는데 큰 활자로 씌어진 책을 눈썹이 닳도록 가깝게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네소타 대학에서 문학사, 컬럼비아 대학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처음 그녀는 미네소타주 트와인 밸리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우스 다코타주의 오거스타 대학에서 신문학과 문학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3년간이나 강의를 했으며 부인 클럽에서의 강연과 라디오에서의 책 소개 방송도 맡았습니다. 언제나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주 장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쾌활하고도 어쩌면 경박할지도 모르는 생활 태도를 지녔었습니다. 그런데 1943년 그녀가 52세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메이오 진료소에서 수술한 결과 그녀는 지금보다 40배나 눈이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녀 앞에 새롭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부엌에서의 접시 닦기마저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접시 위에 하얗게 엉키는 비누 거품을 만지작거립니다. 그 속에 손을 넣고 비누 거품을 떠올립니다. 거품을 햇빛에 비추면 그 하나하나 속에서 작은 무지개의 찬란한 색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녀는 부엌의 창문을 통해서
쏟아져 내리는 눈 속을 회색의 참새가 날개를 펄럭이면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비누 거품이나 참새를 보고도 이렇게 환희에 충만할 수 있었던 그녀의 저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 구절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이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나는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속삭입니다. 접시를 닦을 수 있으니까, 거품 속의 무지개를 볼 수 있으니까, 참새가 눈 속을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하느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눈이 먼 탓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실증이 났기 때문에 감사와 환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걱정에 연연하지 말며 당신이 받은 축복을 헤아려라.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론에서 일상에서 환희를 느끼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글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건강한 몸 그리고 마음, 이 상태만으로도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갈 때나 건강검진을 하러 갈 때나 병원 대기실에서 앉아있다 보면 현재 건강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현재 갖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